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오늘의 창을 통해 여러분은 역사 이야기, 역사 카페 한 1년 정도 지금 쭉 진행을 했습니다. 한홍구 교수님이 상당 부분을 했었고 그 이후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박태윤 교수님이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로써 역사 카페는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한 1년 동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약간 칼렌더, 달력에 나오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 중심으로 진행됐던 적이 많은데 약간 마무리하고 한 1년 뒤에 다시 문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좀 잊어버리면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뭐 지금까지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역사 얘기들을 평소에는 잘 이제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렇고요. 하루하루 뉴스에 쫓겨서 살다 보면요. 조금 시야를 넓혀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님 역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는요 좀 특이할 만한 게 과거사 관련된 어떤 논쟁이라고 할까요? 네. 논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뭐 역사 바로 세우기 뭐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왜 이렇게 이번 정부 들어서 이런 역사 관련된 얘기, 특히 정치권에서 많았는지 생각해 본다면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는 약간 위기감의 작용이라고 위기감이요? 할까요? 그렇죠. 누구의 어떤 위기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야당 쪽에서의 여러 가지 위기감들. 근데 이게 사실 이번에만 있었던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이전부터 이 뭐 소위 역사 전쟁이라고 불렸었죠.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현대사, 근대사, 현대사 두 개 다 해가지고요.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고 그것이 이제 뭐 뉴라이트 역사인식과의 여러 가지 이제 기존 역사학계와의 갈등이 한 차례 있었고 이게 지나고 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역사 교과서를 수정하라라고 하는 이제 파문이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국정교과서 하겠다. 박근혜 정부 때요. 그렇죠. 이제 거기까지 갔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이미 쭉 진행되어 왔던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990년대 중반이라면은 근 한 20년 동안 그렇죠. 이른바 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역사 전쟁이라는 것이 쭉 진행이 돼 오는 과정이었다. 저는 사실 전쟁이라고 이름 붙이는 데는 찬성하지는 않는데요. 이거 자체를. 이건 뭐 약간 저널리즘에서. 그렇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고 사실 제가 좀 포인트로 보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논쟁이 시작된 게 민주화 이후에 시작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네요. 90년대 중반이라고 하면 뭐 김영삼 정부 이후가 되겠네요. 특히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제가 제일 주목하는 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 들어서고 얼마 있지 않아서 월간조선에서 김영삼과 박정희의 역사적 화해라는 글이 한번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게 민주화가 됐지만 이전에 있었던 나라를 세웠던 세력 그리고 산업화를 했던 세력 민주화를 했던 세력 이거를 다 서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기억에 한 언론사에서 이승만과 나라 세우기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을 했어요. 기억이 언뜻 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오면서 이제 김대중 정부에 들어간 거죠. 그 김영삼 정부가 민주화 후에 첫 번째 문민 정부였다면 이제 김대중 정부는 첫 번째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뉴라이트라고 하는 쪽이 나와서 그때는 사실은 조금 험악한 상황도 연출이 됐었어요. 예컨대 4.19 혁명으로 할 거냐 4.19 의거로 할 거냐 이걸 가지고 하는데 한 그룹에서
4.19는 혁명이 아니고 의거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또 반대하는 분들이 그 회의장에 또 나타나셔서 약간 논란이 벌어졌던 적도 있고 또 그 반대 경우로 이제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교과서에 서술한 걸 문제 삼아서 그 교과서의 대표 저자가 있는 학교에 가서 또 그거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거의 수업권을 방해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정도로 굉장히 좀 극단적인 형태까지도 보이기로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의 정점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사태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정점이 그리고 실제로 김무성 그때 당 대표도 하고 이랬을 때 김무성 그 의원이 이 역사 전쟁이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살았어요. 사실 몇 년 동안에. 네. 그러면서 이제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든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일련의 굉장히 어떻게 표현할까요? 보수적인 방향의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좀 극우적인 방향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반동이 또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냐, 반작용이. 여러 가지 저 그런 생각도 언뜻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 보수 쪽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잃어버린 10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쪽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제가 보기엔 이 문화계, 학계,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문화와 학술 또 언론 이런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쪽은 이게 사실 80년대 이후에 민주화를 거치면서 이전의 것들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리버럴한 분위기들이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그랬던 거죠. 이미 이제 민주화가 진행된 이후에는 학계, 언론계, 문화계는 굉장히 리버럴한 분위기들이 갔었기 때문에 리버럴한 분위기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진보 쪽에 유리한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는 거니까 보수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화들이 있는 것 자체가 보수가 계속 집권하는 데는 위협이 될 수가 있다. 사실 이 논리의 연장선상이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봉준호 감독의 얘기를 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뭐 상은 받았지만 난 블랙리스트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문화계와 학술계 이거를 잡지 않고서는 장기 집권의 프로젝트가 어렵다라는 이제 그 부분들 속에서 굉장히 이제 공세가 심하게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국정교과서 얘기가 있겠지만 좀 무리하게 뭐 이제 그럴 수는 있잖아요. 우리의 예를 들어 보수 진영에서 생각하기에 그쪽에서 이제 표현을 너무 과하게 해서 저쪽 요새 문학에 보니까 좌파밖에 없더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봉준호 감독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칭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것들 분위기를 좀 바꿔야겠다. 우리의 능력을 보수적이었던 시각의 능력을 키워야겠다. 이런 거는 사실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저는 당연히 그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꾼다든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정책에서 불이익을 누구한테 특정인들한테 준다거나 이런 무리한 일들을 자꾸 벌였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것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또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에치카라는 이제 아주 유명한 학자가 역사란 무엇인가를 쓰면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라고 얘기한 게 시대에 따라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뭐 다양한 역사 인식이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제가 역사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양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 왜곡이 나타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곡.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역사 인식을 더 옹호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는 다른 사실들을 부각을 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논쟁 자체도 합리적인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거를 저는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도 저는 적합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말씀하신 게 이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이제 예컨대
5.18 얼마 전에 5.18이었지 않습니까? 네. 5.18과 관련해서 아니 북한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벌인 네. 그런 어떤 그 반란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네. 이걸 다양한 관점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왜곡하면 안 돼요. 왜곡은 안 되고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저희가 광주 문제도 그렇고 지금 네. 계속 문제되는 게 뭐 4.3부터 해가지고 여순 사건 뭐 4.19 광주 쭉 지금 모든 이 역사적인 거 평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그거에 관련된 위원회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위원회들이 있고 네. 그 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들이 다 있어요. 조사에서 나온 보고서들이 있고 네. 자료를 다 찾았고 심지어는 미국 쪽에서 관련 자료들까지도 다 찾아가지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역사적 사실들을 부인을 하고 나온다. 이건 제가 보기엔 왜곡이죠. 이건 역사 논쟁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왜곡을 하면서까지 바꾸려고 무리수를 두는 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화 이후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네. 하나는 민주화가 되니까 이전에 독재가 계속 그 형성되고 유지되는 데에 공헌을 했던 분들, 네. 이분들은 청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분들한테 이거 엄청난 위기감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공세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게 독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정부의 독재를 찬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민주화가 되고 나니까 이게 뭐 그전에도 그래도 공헌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거는 이제 그분들의 공헌도 있지만 사실은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공헌을 했던 사람들 자신들의 공헌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도 우리가 나라 끌고 온 거 아니냐.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 독재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덮어놓고 보려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는 게 하나 있다면 두 번째는 이게 단순한 한국만의 현상이 또 아니라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칠레 독재자였던 피노셰 문제라든가 스페인의 프랑코라든가 또 타이완에 있었던 장개석이라는 장경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향수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각국에서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일종의 사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현상들이 아닌가. 특히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좀 일자리 안보가 위험한 거고 또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시대에 오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불안을 겪으면서 과거에 정치적으로는 독재였지만 경제적으로는 경제성장의 시대를 거쳤던 그 시대에 대한 향수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향수들이 나타나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회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뭔가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 사람이 경제성장으로 한 발 쭉 그냥 한 방향을 밀고 나가면 그 안에서 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생기고 풍요로워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거는 토론을 해서 시간이 걸리고 결정도 안 되고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뭐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고 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어떤 사안별로 예를 들어 뭐 인사청문회나 네. 아니면 국회에서 뭐 어떤 논란이 벌어질 때 네. 서로 간에 사상 검증을 좀 해요. 보면 네, 예를 들어서 5.16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냐, 쿠데타냐, 혁명이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우리 편인지 아닌지 이것들을 서로 간에 확인을 하려고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현상들이 사실 뭐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걸쳐져 있는 것 같은데 역사학자가 보시기에는 그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것도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쟁이 계속 저는 진행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요? 네, 좀 더 논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네.
사실 요즘에는 또 3.1 운동을 3.1 혁명으로 부르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서 그거 가지고도 역사학계 내에서 또 저희가 지금 논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잠정적으로 저희가 좀 내린 결론은 3.1 운동을 혁명으로 하는 것보다 영문으로 마치 퍼스트 무브먼트라고 하는 거 좀 무브먼트가 좀 이상하다. 이걸 좀 바꿔보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모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논쟁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 왜곡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시간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질문과 상관없이 쭉 얘기가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끝이 났는데 오늘은 그래도 마지막 시간이니까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역사 전공자로서 교수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나는 걸로 하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예, 저는 뭐 우리 국민 많은 분들이 역사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얻은 걸 가지고 미래에 또 한 번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어떻게 잘 우리가 이용하고 또 그걸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훈은 제대로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훈이 잘못된 교훈을 얻으면 미래가 더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국민들한테 너무 저는 뭐 감사를 하고 반면에 그렇다면 좀 제대로 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이 응원해 주시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사 카페 오늘 마치겠습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대구에 뭐 땡땡 실비집이라는 술집이 있습니다. 그 술집 앞에 간판이 이렇게 붙어 있네요. 25만 7천 원어치 술을 마시고 자진 신고한 미성년자들 보거라. 위조된 주민등록증 몇 번 보여줬다고 검사 안 하고 마신 공짜 술이 맛있었느냐. 나는 피눈물을 흘린다. 주방 이모 직원들도 다 피해자다. 부탁이다. 이 집에서 끝내거라. 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억울하신 것 같아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실비집 사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을 밝히시기는 좀 저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그냥 사장님이라고 제가 그냥 부르겠습니다. 네. 이게 그 25만 원어치 공짜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네,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자진 신고를 내가 미성년자인데 여기서 술 팔았다 이렇게 신고를 한 거네요? 네네. 아니 그러고 나서 영업 정지가 됐나요 지금? 네네, 지금 쉬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지가 되셨어요? 5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 달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달간 이 영업 정지가 되면은 손해가 한 얼마로 대충 계산이 되십니까? 그게 금액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 한 달을 정지를 하고 있어도 지금 건물주한테 내야 되는 임대료 한 달 쉬면서 주방 이모라든지 매장에 있는 직원 그